사마페는 세계 3대 국제 범죄 조직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조폭, 거물, 장례식 갈등 때는 정관계 인사나 영화계 등 유명 인사들이 얼굴을 내비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21년 9월에도 송년방 복서 왕저찬이 73살로 죽었는데, 이때 장례식장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억소리가 나는 그런 슈퍼카들이 줄줄이 몰려왔고요. 대만과 일본,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몰려든 조직폭력배들이 흰색 연구차와 악당까지 앞세우고 가두 행진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럼 이 사마페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걸까요? 사실 사마페 기원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만주족을 무너뜨리고 한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조직한 비밀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천지회가 상징이 천지인, 이렇게 조화를 의미하는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사마페가 되었다고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 천지회는 1760년대 중국 푸젠의 장저우에서 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1786년에 임상문이 이 천지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반청복명과 더불어서 부를 타도하고 빈을 구제한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이 천지회가 중국 각지로 퍼져나갈 때 여러 많은 단체로 파생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중 한 단체가 바로 사마페라는 겁니다. 사실 청나라 말기에는 수탈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스스로 비적이 되거나 아니면 군벌의 군인이 되는 길밖에는 달리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반청복명을 주창하는 비밀 결사 조직들은 백령교, 의화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홍문이다,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청나라를 상대로 여러 차례 봉기를 일으켰고요. 19세기 중엽에 태평천국의 난, 19세기 말에 외세를 배격하는 농민운동인 의화단 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2년에 이제 결국 청나라가 멸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목적의식을 잃고 금품을 강탈하는 등 오늘날 조직범죄 집단인 사마페의 뿌리가 됐다는 설입니다. 사마페의 발전 양상과 분화 과정은 중국 근현대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화민국 건국,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중국의 개혁 개방, 이 세 사건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중화민국 건국 이후에 1915년에 내전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호국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여파로 각지에 군벌이 난립하게 됩니다. 이 사마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 공문 조직들은 이 해당 군벌이라든지 관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에서 활동했던 청방은 중국 국민당과 상하이 자본가들의 비호를 받고 도박, 매춘, 사채, 유흥, 인신매매, 정부살인 등 수많은 분야에 진출해서 강력한 세를 떨쳤습니다. 이들은 국민당 정부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도 쓰였고요. 장제스가 북벌에 성공한 시기인 1920년대 말에 와서는 이 사마페의 세력권이 웬만한 정부 조직을 뛰어넘는 대규모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1930년대에 사실 중국 대륙 내에서 이 사마페가 제일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중국 본토는 이때부터 이제 공산당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 존재하던 사마페를 비롯해서 범죄 조직들이 거의 와해되기 시작했고,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 사마페를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마페 조직원들이 1927년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자본가들과 중국 국민당 요구에 따라서 공산당을 박해하는 데 가담을 했고요. 찬반 오반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산당이 1950년대 경제발전으로 성장한 신흥 엘리트 집단을 통제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이 운동을 거치면서 사마페 조직을 대대적으로 적발해서 완전히 붕괴시키고 수십만 명을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마페는 중국 본토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은 우선은 급한 대로 영국 식민지인 홍콩과 국민당 거점지인 대만으로 대거 도망을 갔습니다. 1970년대 말 이후부터 시작된 중국 본토 내 개혁 개방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일부 사마페 조직들은 다시 본토에서 세력을 한번 뿌려볼까 나섰고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공안당국의 탄압 때문에 그 세력은 결국 이제 극히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마페는 여전히 이제 홍콩과 대만에 머물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격동하는 중국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삼합회는 중국 본토, 홍콩, 대만을 기반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영국은 1841년 홍콩을 식민지로 예속할 당시부터 그 당시에 이미 홍콩에는 7천여 명 정도의 삼합회 세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300여 개 조직이 난립했다고 합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홍콩 정부는 삼합회 및 비밀범죄 조직 억제법을 제정해서 삼합회 조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요. 이런 상황에서 홍콩에서 삼합회 활동은 일정 부분 제약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홍콩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다시 무역, 도박, 마약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조직이 재건되었지만 이전처럼 전체적인 조직 체계를 갖지는 못했고 군소 조직으로 다양하게 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경찰과 유착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당시 한간에는 경찰이 삼합회를 통제하고 삼합회는 사회적 질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납치 사건 같은 것이 이제 생기면은 경찰이 이 사건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삼합회 조직 보스하고 연락을 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식으로 악어와 악어의 관계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경찰이 부패의 대명사로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에 1974년에 반부패 수사기구라고 할 수 있는 염정공서를 설립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 부패는 일단 좀 감소하게 되는데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동유럽과 소련 공산당이 붕괴하게 되면서 이때는 삼합회 특정 조직들이 몇 가지 영역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한 조직은 영화 산업 부분에서 대부분의 지배력을 가지고 영화 제작 및 해외 수출까지 도맡았다고 합니다. 세계 마약 시장에서 헤로인 공급의 70에서 80% 정도를 점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삼합회 조직이 가졌던 기득권들이 제약되고 대부분의 불법적 사업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달합니다. 현재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장한 소규모 벤처기업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연명하고 삼합회 권력의 지배력은 계속 감소하고 경계 또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만 삼합회는 송년방, 중년방, 사해방, 천도동맹 등 4개 조직이 손꼽힙니다. 이 대만 삼합회는 국공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을 따라 들어왔다는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특히 이제 권력과 유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아직까지도 정관계 실력자들과 유착되어서 각종 불법을 자행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들은 매춘, 도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입 상사를 운영하는 등 상업화된 조직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마약 밀매 등을 통해서 조직의 대형화나 전문화를 과시하면서 나름대로 국제화된 영역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대만 중에서 대만 삼합회가 가장 번듯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제범죄단체들이 폭력을 동원해서 반인륜적인 조직범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각기 기원과 사회 문화적인 또는 지리적인 배경 등에 따라서 조직 및 활동 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삼합회는 매우 추상적이고 배열에 짜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삼합회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바퀴벌레보다도 더 끈질긴 특유의 생명력을 가지고 국제범죄 조직으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